자, 객관적 기준을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관련된 OT를 좀 하겠습니다. 매체는 제가 도약이랑 파인할 때 수업할 때 더 진행할 거니까 지금은 언어에 대한 개념 자체만 초점을 맞추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언어가 상위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26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오답률 5위 안에 3개가 들어가요. 최소 2~3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답률이 높아요 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답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엄매가 상위권을 가려면 당연히 선택해야 돼 였는데 요즘은 다시 화작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언어가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지만 평가원이 원하는 정도는 단순 암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신틱함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언어적인 개념 자체를 외운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제시되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똑같은 예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리성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만 주구장창 했었을 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월달은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한 문제 자체가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 자체를 물어봤고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암기를 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런 건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공부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면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특히 올해 수능도 암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다는 건 학생들이 언매를 대할 때 단순히 암기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고,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언매를 안 틀리면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신이나 기본적인 암기 자체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실제 똑같은 예시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시에 대한 분석과 연습이 필요하고 원리와 적용을 할 수 있는 걸 구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 암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암기만 하면 안 되고 결국엔 똑같은 예시를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교재 구성은 도식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간, 단원 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중심 개념 정리는 임팩트 있게 정리할 수 있게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해시태그를 달아서 중심어 기준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식화한 것과 중심어 기준을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요약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내신과 수능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 적어도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 라는 건 저기가 내신 대비 학생을 위한 개념 충전기라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써보면서 내신틱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실전 문제를 통해서는 암기하지 않고 암기한 걸 바탕으로 혹은 100% 암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예시 자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체를 기르는 문제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요 기출, 특히 쉬운 지문들,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지문들과 연구실에서 자작해서 제작한 문항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대 문법을 전공하는 연구진들이 실제 해설지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정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문제, 그분들이 만든 개념으로서 저희가 경계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요 정도 범위까지 공부하면 돼라는 걸 요 교재에서, 요 강의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연계는 앞으로 저희가 도약에서 언어와 매체, 특히 제가 매체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박석준의 시작 언어에서 구축한 개념을 통해서 기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 기출에 적용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논리성이 똑같은 거, 실제 예시를 똑같이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실제 기출된 걸로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객관적 기준 엔제인데, 이 객관적 기준 엔제는 사설 모의고사 중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까지 대응하면서 암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드릴 거고, 사설틱함, 그 다음 평가원스러운 사설까지 제가 접근을 시킬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객관적 기준 엔제 언매는 올해 없었던 커리로 제가 올해 새로 만드는 커리니까 이것도 해설지는 우리 연구진이 만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설 해설지가 아니라 사설 해설지와 연구진이 만든 해설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스러운 사고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
파인 할 때는 제가 임팩트 있게 올해 나왔던 기출만 다시 연결해서 수업해 드릴 거니까 연계 강좌에서 배웠던 것들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언어는 암기가 필요하고 그 암기가 필요한 영역과 수능에서 필요한 영역을 제가 구분해 가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내신을 위해서 암기하시는 분과 예시를 실제 분석해서 논리성 자체를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내신 대비까지 하시면 좋고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적용에서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실제 암기만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실제 암기한 걸 실제 예시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든 지문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시들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거를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언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답률이 높다는 건 단순 암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이미 3번의 평가원 시험으로 다 드러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암기뿐만 아니라 그 암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건 실제 제시하는 예시를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 자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특히 언어를 단순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강조드릴 건 뭐냐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예시를 적용할 수 있는 자체를 길러라는 걸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엔제와 객관적 기준 엔제와 그 다음 도약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평가원 시험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유의미한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해설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일관되게 똑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에서 문법을 전공하는 연구진들이 직접 만든 해설지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디테일한 해설지까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것까지 정리해 드린 게 다 있습니다. 그걸로 교재에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볍고 간단하게 개념 자체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